한데 할 말 있으면 더 넣고 말해봐. 너 많이 변했어. 내가 뭘 어쨌는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처음엔 어땠었는데. 요샌 내가 하는 말투랑 화장과 머리 옷 입는 것까지 다 짜증나나봐. 그건 네 생각이야. 우리 서로 사랑한 지도 어느덧 10개월. 매일 보는 얼굴 실증도 나겠지. 나도 너처럼 나 좋다는 사람 많이 줄 섰어. 나는 사람 잡지 않아. 어디 한번 근데 잘해봐. 그놈의 정이 뭔지 내 뜻대로 안 돼. 마음은 끝인데 몸이 따르질 않아. 아마 이런 게 사랑인가 봐. 널 사랑하나 봐.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봐. 넌 집착이 심해. 그건 집착이 아냐. 나를 너무너무 구속해. 그럼 너도 나를 구속해. 우리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마치 와이프처럼 모든 걸 간섭해. 너의 관심 끌고 싶어서 내 정등기 머리 짧게 치고서 웨이브 줬더니 한심스러운 너의 목소리 나이 들어 보여. 난 너의 긴 머리 때문에 너를 좋아해.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 날 사랑하냐고 물어봤더니 귀찮은 듯한 너의 목소리. 난 지금 바빠. 듣고 보니 내가 너무 미안해. 대화가 필요해. 이럴 바엔 우리 헤어져. 내가 너를 너무 몰랐어. 그런 말로 넘어가지 마.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너의 소중함과 고마움까지도 다 잊고 살았어. 너를 너무 사랑해. 너를 너무 사랑해. 대화가 필요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낙인 교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신데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생각하라 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에서 인간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사소통 중에 계획되어져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하여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속에서도 늘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커뮤니케이션은 목적, 목표, 방향성 같은 것들은 제시할 수 있으나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붙잡고 계획하여 성취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바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또는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사소통을 하게 되어질 때 서로 소통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질 때 어떤 계획하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모든 것들이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항상 변수들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의사소통을 의미합니다. 즉, 나와 네가, 나와 너가 대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아 하고 외치면 상대방이 라고 외칠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알맞은 반응을 보여주는 것, 그런 것들을 소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러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친구가 있고 또 잘 이루어지지 않는, 잘 안 통하는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성 친구, 또 반려자도 그렇죠. 잘 통한다는 것은 어떤 취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소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잘 맞추어 갈 수 있는 친구 또는 반려자를 만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며 또 살아가기 때문에 소통의 기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3시간 정도는 이제 의사소통의 힘이라고 하는 EBS 프로그램의 그 어떤 몇 가지 부분들을 좀 짧게 요약해서 나누어서 보도록 할 거예요. 분명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안에 소통의 기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배우고 그것들을 익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그 EBS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본 이 앞에 노래 기억하시나요? 네, 슈가맨에도 나왔던 곡이에요. 무슨 곡이냐면 이제 더 자두가 부른 바로 대화가 필요해 라는 노래입니다. 자두는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에요. 사실 2명인데요. 자두와 강두. 그래서 이 2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더 자두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팀이었어요. 이 곡 자체는 연인이 서로가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가 쌓여서 불안한 사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좋아요, 노래. 가끔 들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공감도 돼요. 여러분께 추천하니까 가끔 뭔가 친구들과의 답답함이 있을 때, 관계적으로 힘들 때, 정말 대화가 하고 싶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참 많은 오해를 하게 되어지죠. 오래전 저도 같이 일하던 한 전도사님을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매일같이 지각을 하는 겁니다. 출근 시간이 그렇게 막 빠른 시간도 아니었어요. 저희는 출근 시간이 그 당시 10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른 시간도 아닌 거예요. 너무 이른 시간, 7시, 8시에 출근을 한다라고 하면 좀 늦게 와도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출근 시간이 10시인데도 너무 늦게 출근을 하는 거예요. 막 10시 반에 오고 빨리 와도 10시 한 10분, 20분에 오고. 너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니 좀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좀 나를 잡고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전도사님을 불러내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왜 이렇게 지각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은 제게 너무 미안해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벽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급하게 샤워만 하고 출근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집안이 좀 어려워서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대학원에 다닐 수도 있고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전도사님은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고 정말 앞으로 빨리 오겠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정말 미안했습니다. 전후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저 제가 보는 시선에서만 전도사님에게 그 얘기를 꺼냈던 거예요. 정말 미안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요. 어떤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오해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통을 하고 나니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소통에는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반응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의 오해를 풀게도 만듭니다. 또 소통은 서로를 이해하게도 만듭니다. 소통은 노력이에요. 관계를 위한 노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소통은 필수예요. 소통하지 않으면 관계의 성장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 소통을 준비하시고 소통의 기술들을 배워보시고 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직장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매우 중요할 것이에요. 이 이후에 동영상을 보실 텐데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소통의 기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7시, 사람들이 저마다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퇴근길이 되면 우리가 흔히 마주치게 되는 풍경이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서 줄은 어느새 도로를 점령해버립니다. 인파를 헤치며 그 사이를 지나가기란 쉽지가 않죠. 혹시 이 불편함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간밤 혼잡했던 버스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4,000원짜리 테이프 하나를 들고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던 곳에 테이프를 붙여봤습니다. 과연 이 낯선 기호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날 저녁, 버스 정류장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흰색 선에 맞춰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행인들이 지나갈 수 있는 숨통도 트였습니다. 범죄자가 나와요. 누가 잘못했다가 나와야 결론인데, 근데 그게 너가 잘못했어 이러면 약간 편파적이니까.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집에 있는 제 생각인데 재연할 때도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일까요? 아파 보이는 느낌도 눈덩이는 그거 사면 됐어. 우리는 서로에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요? 넘어갔을 때 사실은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사회라는 개념이 있고 저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커뮤니케이션 학자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강의실과 현장을 오가며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해왔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우리의 목적과 부합되는 다양한 그들의 메시지들을, 그치? 커뮤니케이션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가끔은 개인과 국가 사이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진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경주에 있는 이곳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완공되기까지 3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엔 이처럼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합니다. 과연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이 벽을 허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벽이 문이다. 지금은 또 안타깝게도 작년보다는 헌혈자분이 한 10,000명 정도가 줄었어요. 지난달, 지지난달. 그래서 더 지금 혈액 재고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혈액 재고량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헌혈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선뜻하기엔 힘든 행동입니다. 혈액 수급 위기 단계라는 게 있는데 이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되는데요. 작년 12월만 해도 한 경계 단계까지도 내려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의 단계 3일분 미만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사랑의 헌혈입니다. 헌혈하고 가세요. 아무리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누군가의 헌혈을 유도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어려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012년) 브라질 상파울루, 이곳에 있는 산타카사 병원에서는 사람들의 헌혈을 유도하는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를 냈습니다. 바로 QR코드가 새겨진 반창고였습니다. 과연 이 QR코드는 어떤 영상을 보여줬을까요? Obrigado. Talvez você não tenha percebido, mas acabou de salvar a vida da minha filha. Ela está internada há 5 meses e precisava de mais sangue. Obrigado, obrigado mesmo. Nossa, essa sua doação está ajudando meu pai a viver muito mais. Ele precisava muito do sangue. 이들의 메시지는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일주일 만에 800여 명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캠페인 3개월 후에는 헌혈자의 수가 23% 증가했습니다. 다시 헌혈을 하는 사람도 71%나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아무도 모를 때 누구를 돕는 것과 누구를 알고 그 사람의 서로 얼굴을 알게 되면 그 사람과 나는 일종의 어떤 유대감이 생기게 되고요. 그 유대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계속 도와야겠다는 어떤 신념도 생기게 됩니다. 당신이 고맙고 헌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헌혈하는 사람의 기쁨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헌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좋은 캠페인이었습니다. 거리에는 각종 홍보 문구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마음을 파고들지 못한 메시지들은 사람들에게 외면받기 쉽습니다. 과연 사람들의 마음속엔 무엇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대중의 감정을 읽어라.
언론사 취업을 준비하는 한 대학생 모임을 찾았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서너 개의 신문을 읽고 기사에 대해 토론합니다. 뉴스를 읽을 때 우린 다양한 감정들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주로 어떤 감정으로 대중을 사로잡고 있을까요? 분노 아닐까요? 분노가 우리 언론의 가장 지배적인 감정인 것 같거든요. 그것이 가장 사람들이 봤을 때 많이 동조할 수 있는 감정이고 그것이 일파만파 퍼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감정이 아닐까요? 요즘에는 약간 시니컬하거나 쿨한 거 자체가 또 저는 대세인 감정인 것 같아서 그런 어떤 내러티브라고 해야 되나? 그런 스토리가 있는 기사를 쓰고 싶다니까 친구가 그거 너무 감성팔이잖아요. 인 것 같아요. 네. 신문이나 뉴스 자체가 일단 뭔가 평화롭고 아무 일이 없으면은 이게 뉴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불안을 조장해서 사람들이 좀 더 읽고 관심을 가지게끔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생각에 여러분은 얼마만큼 동의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입소문과 바이럴 마케팅 전문가인 조나 버거 교수. 그는 대중을 가장 많이 자극하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분석했습니다. And one thing we found, as you noted, is that anger-inducing articles that made people feel more angry, were more likely to make the most email list. 연구 방법은 이랬습니다. 2008년 조나 버거 교수는 3개월 동안 뉴욕 타임즈에 실린 기사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았던 기사 7,000개를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그 기사들을 읽고 느끼는 감정을 분노, 불안, 슬픔, 경외심 등으로 분류했죠. 그 결과 분노가 기사를 공유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감정임을 확인했습니다. Negative emotion often is more gripping and draws our attention. And I think the news media often plays on this. In the United States, there's a saying, if it bleeds, it leads. And the news hour, 6 o'clock news, often says, what's in our water that's killing our kids? Find out on tonight's 6 o'clock news. And what they do is they say something negative, dangerous, to make you draw your attention in. 대중들의 분노는 상품 마케팅에서도 흔히 이용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포도주 회사에서 새로 나온 스파클링 와인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우선 미녀 모델을 기용합니다. 여성은 고급 호텔 수영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죠. 사진 한쪽엔 신제품 와인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이러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마치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게시물을 캡처해 남성들이 많이 가는 사이트에 올립니다.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제목으로는 이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예상대로 대중들은 이 여성의 허세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게시물을 여러 사이트로 퍼다 나르죠. 이렇게 신제품 와인의 홍보 전략은 성공을 거둡니다. 이 같은 원리는 마치 대중들이 선호하는 커피의 온도와도 같습니다. 커피는 뜨겁거나 차가워야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지근한 커피를 원하지 않습니다. 분노이거나 미담이거나 SNS상에서의 대중들은 확실한 자극을 원합니다. 이제 한국인 3명 중 2명은 종이신문 대신 모바일 기기로 뉴스를 접합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내가 읽는 기사는 즉시 다른 사람에게 공유됩니다. 2015년 한국인들은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 기사를 가장 많이 공유했을까요? 인터넷 매체 3곳과 종이신문 매체 4곳을 골라 분석해봤습니다. 선별한 기준은
이른바 좋아요나 댓글 혹은 공유와 같은 소비자들의 반응, 그걸 인게이지먼트라고도 하고 LCS라고도 하는데요. 그 수치를 기준으로 저희가 정렬을 해봤더니 7개 정도의 주요 매체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반응을 얻은 10%가량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한국인이 가장 많이 공유한 부정적인 감정은 바로 분노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종이신문 매체에서는 대중들의 부정적 감정을, 인터넷 매체에서는 긍정적 감정을 더 많이 유도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긍정적인 기사의 경우 유머, 개와 고양이와 같은 동물, 그리고 감동적인 미담 기사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아무래도 분노 같은 경우에는 기존 매체에서 24% 그리고 소셜 매체에서 18%가 나오면서 사실 기본적으로 비중 자체는 제일 높았어요. 그렇지만 분노를 이야기하는 혹은 분노를 유도하는 뉴스를 많이 생산한 건 아무래도 기존 매체가 훨씬 많았습니다. 인터넷 매체의 경우에는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공유되게 하는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 전통적인 매체가 주로 짧게 간단하게 취급해오던 미담이나 긍정적인 내용의 이야기도 그 소셜미디어 형식에 알맞게 재밌고 또 클릭하고 싶게 만들도록 그 기사를 이렇게 포장을 잘 해서 기사화하는 게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혹시 딱딱하거나 권위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이러한 고정관념을 깬 한 지방경찰청이 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섰습니다. 30만 번째 페북 친구. 네, 하면은 부산경찰 SNS는 재미와 감동이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 사고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가볍게 이렇게 검거했다는 소식을 좀 유머를 가미해서 전달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우리 경찰관들의 소소한 일상 같은 거를 사진과 함께 올려가지고 개인 SNS 계정인 것처럼 좀 더 친숙하게 친근한 이미지의 경찰관처럼 소개를 한다던가. 숫자 좀 하죠? 이거 읽어봐요. 117 학교폭력 상담번호. 잘하네. 학교폭력은 117. 라라라 내기의 캔디 빼먹어야지. 어이 아하하. 부산지방경찰청은 권위적인 이미지 대신 친근함을 선택했습니다. 불량식품 근절 홍보대사 이국주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유머의 힘은 컸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부산지방경찰청을 좋아하는 네티즌은 30만 명을 훌쩍 넘어섰죠. 이러한 인기는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을 줬습니다. 지난 2013년에 발생한 부산대 성폭행 사건. 한 네티즌의 제보로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청 SNS 계정에 용의자 사진을 올린 지 단 1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홍보, SNS 재밌다, 부산경찰 SNS 재밌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도 좋은데 결론은 뭐냐면은 그 시민분들께서 재밌다고 막 보시다가도 저희가 진짜 잘 잡은 거 그리고 잘한 사례를 올렸을 때 역시 부산경찰 일 잘하네 이렇게 이제 흐름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보는 부산경찰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를 심어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PR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최종 목표는 신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공중과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회사는 전 세계 28개국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관련된 조사를 매년 실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다보스 포럼 등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 결과치를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 지난 수년간 신뢰도가 거의 최하위 수준이었고요. 특히나 기업과 정부의 신뢰도는 아주 꼴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SNS라는 채널을
그 소통 창구로 선택했다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그럼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 소통을 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성공적인, 그리고 그럼으로써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서 좋습니다. 네. 소통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높입니다. 시민들의 응원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SNS상에서의 인기는 현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딱딱한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찾아가는 경찰,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경찰이라는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것입니다.